안녕하세요. 소나씨입니다. 오늘은 엔트리 시트 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. 엔트리 시트 첨삭을 종종 해드리고 있는데요. 거의 모든 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두 가지 꿀팁과 자주 하는 실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자기 분석과 직무 분석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. 혹시 아직 보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먼저 이 영상들을 봐주시면 진행하기 수월해지실 거라고 생각해요. 자, 그럼 첫 번째 팁, 어떤 내용을 쓸까에 관한 부분인데요. 제가 지난 자기 분석 영상에서 자기 분석에서 정리한 내용들 중에 회사가 원하는 걸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보여준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.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한 채용 공고나 인재상에서 나왔던 키워드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자기 분석에서 똑같은 키워드가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좋아요. 그 내용으로 글을 쓸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이직을 했을 때 봤던 채용 공고인데요. 저는 공고를 읽어 나가면서 내 경험과 일치하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우선적으로 봐요. 이 경우에는 특히 이 부분, 제가 실제 저의 과거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직을 결심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건 지원 동기에서 이야기를 해도 좋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채용 공고를 보고 있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직무 분석이나 인재상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나의 이런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걸 연결시켜 가면서 보면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조금 수월하게 떠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참고로 자주 나오는 항목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풀어가면 좋은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 PR, 장단점, 가쿠치카에 관해서는 업무 연관성과 인재상으로 풀어나가면 좋아요.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 업무에 필요한 이러한 역량이나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. 그것들은 이런 공부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배웠고, 그래서 이 업무를 잘 해낼 수 있으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. 두 번째, 지원 동기는 조금 더 다양하게 풀어갈 수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업무 연관성으로 풀어가는 방법이 있고, 두 번째는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목표랑 연결 짓는 방법이 있어요. 나는 무엇을 해서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. 혹은 이 문제를 꼭 해결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풀어가는 방법도 있어요. 세 번째는 기업 연관성. 특별히 해당 회사에 관한 경험이 있다거나 애착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것을 연관지어서 어필할 수도 있어요. 다음으로 입사 후 포부, 5년 후의 모습은 마찬가지로 업무 연관성으로 풀어가는 방법이 있고, 두 번째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되겠다라고 풀어가는 방식이 있어요. 대부분의 항목들이 업무 연관성과 연결을 지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라도 직무 분석을 하는 걸 꼭 추천드려요. 두 번째 팁은 구조에 관한 이야기예요. 이거는 정말 중요해요. 제가 첨삭을 드리는 대부분의 내용이 다 구조에 관한 이야기예요. 인사 담당자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한 가지가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알기 쉽게 썼는가예요. 그래서 특출나고 좋은 에피소드를 쓰는 것도 좋지만 일단 읽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읽히는 글을 쓰는 걸 목표로 해야 되는데 그때 구조가 정말 중요합니다. 구글에 검색을 하면 대부분 이런 구조를 추천을 해요. 분량으로 따지면 요점이 한 줄, 마무리가 한 줄, 결과가 한 줄에서 두 줄 정도. 그 나머지는 전부 근거를 이야기하는 데 써요. 그러니까 근거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겠죠. 그럼 한 부분씩 쪼개서 어떻게 쉽게 쓸 수 있는지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질문이 학생 때 힘을 쏟은 것은 무엇입니까? 라는 경우에 대해서 학과 운영을 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요구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어필할 거예요. 먼저 요점 쓰는 법. 요점은 문장에서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첫 줄이 요점이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세요. 저는 대학교 때 학생회로 학과 운영을 했습니다.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. 동아리를 했습니다. 나는 무엇을 했습니다.로 첫 줄이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걸로 너는 무엇을 얻었는데? 너는 어떤 사람인데? 라는 게 핵심이잖아요.
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건 저는 학생회 멤버로 2년간 학과 행사를 운영하며 상대방의 요구를 파악하고 실현하는 역량을 길렀습니다. 까지 써주는 걸 항상 추천드려요. 그렇게 쓰면 이 한 줄에서 아, 얘는 이런 애구나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고 여기에 적힌 키워드가 기업이나 직무와 일치하면 다음 문장도 읽어줄 가능성이 높아질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반드시 첫 줄에 질문에 대한 대답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써주는 걸 추천드려요. 다음으로 근거 쓰는 법인데요. 근거는 머릿속에 나의 행동이 그려져서 아,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전달되도록 써주는 게 포인트예요. 가장 추천드리는 구조는 바로 이런 구조인데요. 상황을 설명하고요. 그 다음에 어떤 문제 혹은 목표가 무엇이었나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으로 나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했다.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다음으로 그 결과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라고 써주는 게 결과 부분인데 대부분 많은 패턴이 약간 추상적으로 결과를 쓰는 게 많아요. 이런 식으로 많은 학우들이 이벤트에 참여해 주었습니다. 근데 가장 추천드리는 건 명확하게 수치를 제시하는 거예요. 회사에 가면 모든 결과는 다 숫자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이야기할 때 염두에 두면 좋은 것은 정량으로 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수치로 이야기를 해주고 그럼 또 정성으로 보았을 때 나는 어떤 걸 깨달았고 어떤 태도나 자세를 배웠고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 이 두 가지를 써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마무리인데 이 부분은 분량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한 줄 추가해 줘도 되고 여유가 없다면 생략해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전체적인 글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것은 바로 글로 쓰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. 구조에 맞춰서 일단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살을 붙이듯이 문장으로 수정을 해 나가는 걸 추천드려요. 이미 썼어도 이 구조에 맞춰서 내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에 대한 것도 알 수 있어서 이 구조를 잘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자주 하는 실수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게요.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, 일본어 문장과 표현이 자연스러운가에 대한 이야기예요. 다 쓴 다음에 일본인 친구도 좋고 뭐 일본어 선생님도 좋고 꼭 원어민에게 한번 읽어달라고 하는 걸 추천드려요. 틀린 표현이 당연히 없어야 되고 아까 우리가 읽히는 글을 쓰는 게 목적이라고 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쉽게 잘 읽히는지 자연스러운지 이런 걸 체크하는 게 좋아요. 아무래도 우리가 애니나 드라마에 익숙하다 보니까 간혹가다 구어체를 쓴다거나 속어나 은어 같은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. 자소서는 포멀한 문서이기 때문에 구어체보다는 문어체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. 일본어에는 카키코토바라는 게 있는데 주로 레포트라든지 문서용으로 쓰는 표현들이 따로 있어요. 그 부분은 제가 설명란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기재해 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음으로 요점은 하나만 쓰기인데요. 저는 착하고요. 일도 열심히 할 거고요. 이 회사도 정말 좋아합니다.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열할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한 가지 한 가지의 임팩트가 조금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딱 한 가지만 구체적인 경험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게 기억에 남기 때문에 핵심은 한 가지만 쓰는 거. 세 번째로 한 문장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쓰는 거예요. 문장이 길어지다 보면 읽을 때 힘이 들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? 라는 생각이 들기가 쉬워요. 다 쓴 다음에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보세요. 읽어보면 아, 이 문장은 좀 길구나 라는 게 스스로 느껴지실 거예요. 그런 문장은 읽는 분을 위해서 짧게 정리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엔트리 시트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에피소드를 고르고 구조에 맞춰서 정보를 정리한 다음에 살을 붙여서 글로 정리하는 세 가지 순서로 작성을 할 수 있어요.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경험이나 행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.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네,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.